기초에도 못 뵀는데 이렇게 다 뵈니까 뭐 학년 말 같아요. 학년 말. 이렇게 이제 끝내면 좋겠다. 6월달 이제 시작인데 저의 느낌은 졸업식을 앞둔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12학년 3년 하면서 또 대안학교에서 검고생들을 대상으로 입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3년쯤 되니까 좀 더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부모님들께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자 고심해서 이렇게 자료를 좀 취합해 봤습니다. 지금 아이들별 자료를 갖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열어보시면 올해의 대략적인 그 입시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냥 훑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쯤에는 PPT 자료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한 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이제 대학 그 관련해서 한 장 그 앞뒤로 한 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동안의 성적과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대학들, 또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이제 수능 공부, 또 그리고 이제 수시 전략에 대해서 적어드렸고요. 마지막 장은 그렇게 해서 오늘 설명이 끝나고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랑 우리 아이들하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6개에서 8개 정도의 수시 계획을 갖고 일주일 뒤부터 이제 저랑 가정별로 상담을 하시면서 6개, 많으면 8개 정도의 수시 전형을 확정을 지어놓고 이제 앞으로 일정을 감당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을 봐주시고요. 먼저는 위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애쓰고 수고하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아이들 만나면서 부모님들이 부단히 애쓰셨구나. 12학년 될 때까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요. 기도를 받는 사람과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 마음속 신념이 있는데 입시 준비도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목요일마다 이제 기도를 이렇게 단을 쌓고 계시잖아요. 아마 그 기도의 응답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열매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먼저 제가 큰 이제 대략 아시겠지만 입시와 관련된 큰 맥락부터 짚어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치러내야 되는 전형들, 우리가 유리한 전형들,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기별로 이제 중요한 이 부분을 일정을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6월 달까지는 자기도 학습을 했고 목표를 세웠고 4번의 모의고사, 또 마음 지키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입시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오늘 그 설명회를 기점으로 해서 수능을 이제 접수하고요. 8월 달에 또 수시 접수를 9월 달에 하고 딱 접수 끝남과 동시에 이제 수능 전 입시가 이제 들어가는데 요 준비를 6월, 7월, 8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수능 이후에는 수능 후 입시가 있습니다. 논술인데 주로. 그리고 학교에서는 특별 수업, 또 수시 결과, 뭐 합격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 다 끝난 다음에 정시에 대한 부분들 준비하게 되고 졸업 준비하고 이러면 이제 1년이 이제 끝나게 되죠. 제가 오늘 날짜 보니까 오늘 이렇게 수능일까지 디데이를 보니까 155일인가? 좀 이렇게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상기하면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펼쳐봤는데 왼쪽은 수시 일정이고요. 정시 그리고 추가 이제 둘의 학교 일정인데 지금 6월인데 8월부터 8월 달에 수능 접수 진행이 되고요. 저희는 8월 말까지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모든 준비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제가 벌써 아이들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올해는 추석이 이렇게 좀 당겨져서 수시를 접수하는 시기가 굉장히 애매해졌어요. 이때가 금요일, 보통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기한을 주고 그 기한 중에 3일 동안 수시 원서를 대학별로 접수하는 건데 올해는 금요일이에요. 금, 토, 주일, 월, 화. 근데 우체국이 토요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도 안 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3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금요일 날 9월 6일, 9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웬만한 원서 접수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체크를 해두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또 여기 적어놨죠. 9월 모평. 9월 모평이 9월 4일 날 수요일 날 있어요. 이틀 전에 모평을 보고 그 모평 점수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고민할 친구들은 이제 같이 고민해가지고 금요일 날은 원서 접수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있고요. 그 다음에 딱 원서 접수 끝나면 10월, 11월은 수시 전형 기간. 이게 뭐냐면 이제 수능 전에 입시를 치르는 기간이에요. 기간이 이렇게 되고요. 네. 뭐 적성고사를 보거나 또 수능 전에 면접을 보거나 이제 뭐 논술을 치른 친구들은 수능 전에 합격이 날 수도 있습니다.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합격이 나는 친구들도 있죠. 자, 11월 달은 가장 중요한 수능이 있고요. 수능 이후에는 이제 논술, 이제 수능 논술이 계속 11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달 되면은 12월 10일까지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등록이 12월 13일, 그리고 이후에 이제 미등록 충원분에 대해서 19일까지 이제 충원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합격이 통보가 되고 이제 등록 마감은 이제 20일까지. 그래서 요 관련해서 좀 이따 다시 이야기 말씀드리겠지만 수시에서는 충원으로 합격이 되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지 않고 이런 게 없고 합격이 되면 마지막 5차에서라도 합격이 되면 합격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는 정시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꼭 이제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이제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정시 접수. 이때 이제 정시 인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별 상담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정시는 간단해요. 원서 접수하고 나서 1월 달 중에 다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2월 4일까지 합격자 발표되고 등록하고 충원하고 이게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 모집 이렇게 진행이 되죠. 저희는 사실은 12월 달이 되면 거의 뭐 둘의 학교에서 이제 모든 여정을 다 마무리하게 되면서 마무리 준비하고요. 졸업여행이 1월 달에 있고요. 졸업식 준비, 졸업식 이렇게 이런 일정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사실 9월 달부터는 모든 친구들 입시 치르는 모든 뭐 재수생, 재학생 모두가 다 이렇게 긴장하는 시기인데 정작 중요한 시기가 3월부터 5월까지이기도 했지만 6월부터 또 9월 초까지이기도 해요. 덥기 때문에 아직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겠나 싶어서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수시 전형을 이해하시고 지원 전략을 확정하신 다음에 안정, 소신, 모험. 이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성적이 그대로 수능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대학, 그래서 조금 부족한 그런 대학들, 그리고 소신, 모험. 그렇죠. 이거는 뭔가 이렇게 나름의 어떤 그런 다짐이 있어야지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6개에서 8장 정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 여름방학이에요. 수능 공부 집중기, 문제풀이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 보고 나면 저하고 상담을 다 하게 되는데 다 이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자기가 생각보다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부족한 부분 개념을 인강으로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는 문제풀이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학생부 종합을 몇몇이 쓰게 될지 모르겠지만 종합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자기소개서 마무리하고요. 대체 서식 마무리하는 시기가 요 7, 8월에 이제 보내는 시기고요. 또 말씀드리면 9월 6일 금요일 날 다 개별화된 입시에서 금요일 날 웬만하면 다 원서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다 원서를 접수하는 거예요. 7, 8월이 늘어지기 쉽고 더워서 아이들이 스스로하고 좀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1월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같은 반복되는 일상을 이제 보내면서 지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7, 8월에 더 많은 격려와 또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내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고요. 올해 이제 입시의 특징은 이렇게 5가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수시 모집의 비중이 역대 최고예요. 77.3%.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도 둘에도 역시 수시 비중이 높아요. 높고 학생부 위주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내신이냐 내신 중심으로 치르는 전형이 또 역대 최고다. 반면에 논술 인원은 감소했죠. 작년에 비해서 1000명, 1100명 가까이 감소했고 고른 기회 전형은요. 무슨 농어촌이나 또 특별한 어떤 국가 유공자들의 어떤 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는 전형이에요. 이 전형은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이 다섯 번째가 저희한테 반가운 이제 부분인데, 제가 이제 검정고시 출신자가 가능한 대학들을 그러니까 가나다는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우리한테 열린 대학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올해, 특히 올해. 재작년에 이제 검고생들을 원천적으로 지원 자격에서 탈락시키는 그것에 대해서 헌법 소원 냈을 때 위헌 판결이 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년째 되는 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대폭 지원 자격이 확대가 됐죠. 이거는 저희한테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원 자격 중에서 종합이 확대가 많이 됐고요. 또 교과. 그러니까 저희한테 교과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응시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검고 성적으로 응시해 볼 수 있는 전형이 늘어났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제가 이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큰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학 입학 전형, 대학에서 뽑는 방법. 전형은 대학에서 어떻게 뽑느냐, 이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됐어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간소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명을 드려야지만 부모님들 아이들 고민하면서 어떤 대학을 놓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 모집 요강 한번 보자. 근데 모집 요강을 처음 보시면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모집 요강을 보실 수 있게끔 이 전형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3년 예고제에 따라서, 특히 여기 보시면 올해는 이제 수시가 5월 1일자로 모든 대학이 수시를 다 올려놨어요.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자료를 정리한 거고요. 정시에 대한 거는 9월달. 근데 정시는 큰 건 없습니다. 수능 중심이다 보시면 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그 대학에서 뭐 면접이나 논술을 치르게 되면은 그 면접이나 논술이라고 하는 게 고교 수준에서 충분히 그 어떤 배운 아이들이 치러낼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거를 그 학교가 증명해 내야 돼요. 그래서 그 학교에 전년도에 출제한 모든 구술 아니면 뭐 적성고사, 뭐 면접 이런 것들에 대한 문항을 공개하고요. 모범 답안을 공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라고 따지면은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렇게 지금까지는 뭐 모의고사에 집중해서 공부했다면 이제 수시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요 자료를,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자료를 출력해놓고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5월달에 아까도 말씀드린 2023년 입시의 큰 변화는 검고생의 지원 자격이 확대가 됐다. 저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대입 전형은 크게 이제 4+2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알고 계시죠? 이제 4개라고 하는 건 다 이게 수시고, 수시랑 정시예요. 수시는 교과, 내신, 종합, 논술, 실기가 4고요. 수능하고 실기가 2인 거죠. 그래서 대학별로 최대 6개 이내로 전형을, 우리 대학에 들어오는 방법을 가나다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1번부터 6개까지로만 이제 이렇게 딱 제한해가지고 제시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넘어가게 되면은 자꾸 이제 압박을 주는 거예요. 좀 줄여라, 합쳐라,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분들 6개. 하지만 예체능은 이제 제입니다. 자,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수시의 4는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교과는 이제 내신 성적으로만, 종합은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비교과, 또 그 아이가 했던 다양한 어떤 그런 실적들을 한꺼번에 보겠다. 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겠다라는 게 종합인 거죠.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술은 논술 위주인데 점점점 이제 축소되고 있다. 이 논술이 한 3, 4년 뒤에는 또 바뀔 거예요. 다른 형태로. 논술이 없어지진 않아요. 다른 형태로 이제 바뀌어서, 하지만 지금 시점은 논술이 줄어드는 시점이고 내년이 최 이제 저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를 둘의 학교에서는 좀 재해석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검고백. 그러니까 교과 위주가 검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위주의 이 앞에 이제 교과 중심, 이 내신 중심이 저희는 검고백, 검고면접 이렇게 불러요. 앞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실 때 검고백이라고 하면 우리 검정고시 성적을 내신으로 잡아줘서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 서류 넣으면 이제 합격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검고면접은 그 성적, 그래 내가 받고, 하지만 내가 직접 보겠다, 직접 보고 뽑겠다. 검고면접 두 가지 있고요. 학생부 종합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검고생들이나 일반 학생들이나 그 아이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보겠다. 자소서 기본적으로 내, 그리고 너를 입증할 만한 너의 역량 입증할 만한 자료인데, 그래서 다 이제 보는 게 이제 종합인 거죠.
그래서 일반 학교는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하고요. 저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체하는 자료를 이제 대신 내죠. 근데 없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일반 학교에 준하는 일반 학교 거의 똑같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데 이제 그 호환성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주는 학교도 있죠. 뭐 대표적으로 한동대는 그대로 받아주고요. 국민대도 저희 걸 받아줘요. 그래서 똑같은 선상에서 어차피 자격 요건이 완화됐고 검고생도 우수한 아이를 뽑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상은 어떤 그런 서류에서 이제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분위기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있고요. 그리고 적성고사는 이것도 학생부 종합은 사실 학교별 고사예요. 학교에서 뽑겠다는 건데 적성도 마찬가지예요. 적성도 대표적으로 영어, 수학, 국어 이 세 과목에 대해서 수능보다 수능의 한 80% 난이도로 되는 정도의 이제 문제를 출제해서 1시간이나 80분에 이제 풀게끔 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아이들 선발 적성고사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적성고사는 보통 한 4등급, 5등급 정도의 아이들이 한 3등급, 2등급 후반, 3등급 대학을 이제 잡을 때 이 적성고사를 선택해서 지금 시점이 선택하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9명 중에도 그걸 고려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있고요. 논술, 실기는 올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검고 100, 뭐 검고 면접 하시면은 그게 내신, 학교 내신을 우리는 검정고시로 해가지고 치르는 뭐 입시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대학별 모든 요강을 안녕하세요 가져왔거든요. 이게 보시면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명지대학교 이걸 보시는 게 나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명지대학교 그러니까 모집 요강이 이런 식으로 이제 PDF 파일로 별도의 모집 요강을 모아놓은 학교가 있고요. 아까 PPT에 이제 경희대학교나 건국대학교는 그 이제 브로셔를 이미지화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더 보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모집 요강을 보시게 되면은 보이시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목차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전형 요약인 거죠. 여기 보시면 왼쪽에 교과, 그 다음에 종합, 그 다음에 실기 위주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먼저 이걸 보시고요. 이거는 뭐 크게 이제 보실 필요 없으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모집 요강의 앞부분, 모집 요강의 앞부분에는 그 대학의 모집 요강을 이렇게 요약해놨다. 교과, 종합. 그래서 그걸 한눈에 먼저 보신 다음에 특별히 명지대학교는 각 어떤 여기 보시면 교과, 종합, 실기 위주죠. 이것들의 지원 자격들을 다 이렇게 한눈에 이제 명시해놔요. 굉장히 보기 편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집 요강도 이제 여러 대학의 모집 요강을 보실 텐데 한 대학만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 대학 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입학 정원들 이거는 뭐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몇 명이나 뽑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의 그 학과에 밑줄 쳐가시면서 몇 명 뽑는지 이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앞에다 요약을 실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세부 전형별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학생부 교과 명지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걸 보셔야 돼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예정자로서 3학년 1학기까지 학교생활을 갖고 있는 자. 이건 저희가 지원할 수 없어요. 지원 불가 대상자, 검정고시 합격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과 면접 367명 많이 뽑죠. 여기 보시면은 졸업자 또는 법령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건 우리가 가능한 거죠. 그동안은 계속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매 해마다 합격생이 그렇죠. 이 얘가 지금 보면은 교과 면접이니까 검고 면접이죠. 검정 성적과 면접으로 검고 성적으로 1단계 5배수를 뽑아가지고 2단계 면접에서 최종 이제 합격하는 친구들을 가려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를 뭘 보시면 이 뒤편에 가시면 뒤로 넘기시면은 우리는 검정고시 제일 궁금한 거는 검정고시 성적을 대체 얼마나 내신으로 환산해 줄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 여기 보시면
학생부 반영 방법 이거는 일반 학교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 있죠. 여기 검고 성적이 95점 이상이면은 환산 등급이 3등급이다. 이렇게. 저건 평균 점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네. 평균이에요. 평균. 그래서 저희가 제가 뭘 보여드리려 하는 거냐면 검고, 그러니까 교과 100, 검고 100, 검고 면접이라고 하면 대체 우리 검고 성적을 얼마나 그래서 내신 환산시켜줄 건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요강에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대략 나와요.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쓰게 되면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게 대략 나올 거고 요 부분에 대한 거는 개별로 만나시게 되면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만 보시면 얘네는 좀 보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돼 있죠. 앞에 뭐 자기네 학교 막 자랑을 한바탕 이렇게 하고 철학 뭐 이렇게 하고 뒤에 이제 뒷부분에 있고 이제 같은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경희대학교는 대표적으로 학생부 종합 위주예요. 교과가 없어요. 종합 위주, 종합과 실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지대학교랑 같은 패턴이 세종대, 강원대, 경희대랑 비슷한 형태가 건국대. 이 학교는 이제 그 브로셔 형태로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이제 샘플로 봤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수시에 지원해서 수시 6장 가지고 이제 그 지원하고 다 치렀어요. 이제 수능 전에도 전형을 치르고 수능 이후에도 다 해서 12월 4일 날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요. 12월 10일 날 이제 모든 합격 발표가 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충원으로 전화를 뭐 4차, 5차 해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았어도 전화를 받았으면 합격이에요. 합격. 전화를 못 받았어도 합격이에요. 내가 100번이고 얘가 101번. 내가 전화 못 받으면 난 합격이에요. 합격. 어떻게 간주하냐면 내가 전화 못 받은 건 다른 학교 갔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합격이기 때문에 정시에 지원할 수가 없게 되는. 그래서 크게 뭐 전화를 못 받은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작년, 재작년에도 충원을 기다린 친구들은 전화기를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했고요. 보통 전화번호를 4개에서 5개까지 집어넣어요. 본인 거, 부모님 거, 선생님 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전화를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하간 합격하면 정시 지원 못한다. 정시는 합격을 한 다음에 등록을 하면 추가를 못해요. 근데 이걸 다 이렇게 패스하고 마지막 요거를 또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2월 17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얼마나 티오가 나올지도 몰라요. 이제 대학별로 복불복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2월 28일, 뭐 3월 뭐 2일 뭐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게 추가고요. 저는 거의 수시에 거의 끝내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그러시죠? 네. 아시겠지만 이제 수시는 최대 6장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정시는 군별로 하나씩, 가나다군 하나씩. 그러니까 대학을 입시를 치르는 총 9장으로 이제 그런 승부를 내는 거죠. 예. 네, 이거는 다시 넘어갔고. 근데 이제 복수 지원이 해당되지 않는 대학들이 있어요. 뭐 전문대학이나 특별법, 여기 뭐 육해, 공군, 국간사, 경찰대학,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카이스트 이런 과학기술원들, 한예종 이런 데는 이제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6장에서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좀 고려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우리 반 감지한 거는 여기까지는 범주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전형에 대한 학교별로 아이들 어떻게 뽑겠냐, 내가 어떻게 뽑겠다, 전형에 대한 보신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은 그 이제 전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그 바로미터, 이제 그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수능이에요. 수능 성적 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뭐 검고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수능 성적에 따라서 검고 100이나 검고 면접이 훨씬 더 이렇게 가치 있게 되는 거죠. 훨씬 더. 그 무기가 그 검고 100이나 검고 면접이라고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그거 자체가
훨씬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게 바로 수능이죠. 그 말씀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수능은 변별력 중심의 시험입니다. 뭐 개념을 이해했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개념을 모르진 않아요. 개념은 아는데 실제 모의고사 개념이 있고 모의고사 있어 못 풀어요 이거를. 여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실전 개념이 있어요. 실전 개념. 그러니까 개념을 알고 모의고사 못 푸니까 모의고사 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전 개념을 공부해야지만 얘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변별력 중심의 시험이다. 문제 풀기 중심의 시험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부단히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문제 유형. 자기가 자꾸 틀리는 유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끈덕지게 이제 붙잡고 풀어내야지만 되는 시험이고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6월, 9월 수능. 저희 둘에도 이제 졸업생들이 이렇게 졸업생이 60명이나 졸업을 했거든요. 그 친구 중에 재수한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씩 와요. 와서 선생님, 애들 꼭 제발 기출문제 좀 풀리게 좀 해주세요. 기출문제. 적어도 5번은 봐야 돼요. 그래서 야 내가 너 12학년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냐? 아 그때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 말투가 누구 말 있어요? 그 친구가 딱 와서 지금 이렇게 훈련받는 친구가 있는데 아 선생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저 5번은 봐야 되는 선생님 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봐야 되고요. 작년에 머리 빡빡했다. 자 영어 절대평가 이제 한국사 이렇게 한국사는 25점 이상. 자 이제 수능 성적표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보셔야 되는 게 원점수 등급 표준점수 100분이 원점수는 밑에 보니까 안 나와 있죠. 성적표에는 원점수는 나오진 않아요. 원점수는 사실은 실제 이렇게 어떤 입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원점수는. 근데 원점수가 왜 중요하냐? 원점수가 있어야지만 자신이 공부 계획을 세울 때 목표로 삼을 수가 있어요. 난 이번에 뭐 영어를 뭐 68점 맞았으니까 국어를 할게요. 국어를 뭐 80점 맞았어. 근데 보통 컷이 86, 7에서 형성되니까 나는 2문제 더 맞으면 돼. 뭐 이런. 그 얘기 뭐냐면 자신의 모의고사의 목표를 설정할 때 이 원점수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수시 입시나 어떤 정시 입시를 논할 때 아니면 수시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울 때에는 중요한 게 등급하고 표준 점수예요. 등급 표준 점수. 근데 수시에 어떻게 6장을 결정하게 되냐면 본인의 지금까지 모의고사 평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정시의 그 대학을 산정을 먼저 해요. 그게 기준이죠. 거기서부터 안정, 소신, 모험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시의 대학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바로 이 표준 점수. 이 표준 점수의 합을 가지고 정시에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쭉 뽑아놓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수시에 뭐 교과 100, 교과 면접, 논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써놓기는 이렇게 적어놨지만 우리가 이제 원서에 이제 전략을 세울 때는 거꾸로요. 거꾸로. 마지막에 그 한 장, 그 한 페이지도 거꾸로 이렇게 해가 아이들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해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드린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가. 거꾸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얘는 정시. 이걸로 내가 지금 6월 성적이 그 수능이라고 한다면 나 이 정도 대학이구나. 그러면 이 정도 대학 여기서부터 이제 잡는데 아이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쉬우면은 한 또 결심과 결단해가지고 선생님 저는 이거는 제 게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좀 올려서 이게 제 거 같아도 이렇게 따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어느 대학 이제 이게 기준을 잡은 다음에 수시 6장을 정했어요. 6장을 정하다 보면은 최저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최저 기준은 바로 등급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얘를 정하고 그 대학 결정되면은 그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등급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떤 걸 중심으로 공부하냐? 이거 원점수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등급 컷을 이제 예의주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성적표도 없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해 주셨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하고 이제 만나서 요 가이드라인 참고하셔서 이제 컴퓨터 앞에 앉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자료를 넣어 가시면서 살펴보시면 돼요. 예. 올해 수능이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마지막 수능이에요. 마지막. 2009 개정으로 지금 7년째 보고 있거든요. 8년인가? 7년이면은 우리 아이들이 7년이 실시하는 같은 그 내용 범위를 가지고 7년 볼 때 제일 처음에 봤던 걸 지금 풀릴까 하면은 지금보다 점수가 엄청나게 잘 나와요. 지금보다. 그거는 뭐 사실 기출 문제로도 이제 취급을 안 하는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 꽈낼 대로 다 꽈냈고 워낙 그 변별 가지고 이렇게 막 씨름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불수능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작년에 이제 국어가 좀 배신했죠. 국어가 역대급 등급을 이렇게 찍었어요. 80점대 86점. 그렇죠? 86점. 86으로 1등급을 그거는 국어 시험을 출제한 일이 없었던 등급이래요. 근데 86인데 요번에 지난번에 보통 6월 모의고사에서 87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80점대 형성이 되겠다. 그래서 국어 영역이 변별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어려운 난이도 높은 표점. 어려우니까 표점이 높아요. 표점이 150점인가? 수학보다 높았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국어를 잘 본 친구들이 굉장히 정시에 유리했던 거죠. 이거는 이 흐름은 그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국영수에서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로 빠졌고 국수가 제가 말씀드린 건 정시 얘기인데 정시로 가서 이 국어 수학을 합친 게 전체 반영 비율의 55에서 60이에요. 영어 탐구가 뭐 40에서 35, 4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국어 수학이 이렇게 비중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를 잘 맞으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정시의 대학에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모의고사 포기하지 않고 수능 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수시에서 최저를 만약에 걱정한다. 이거는 정시 수시 얘기인데 수시에 최저 걱정한다면 영어. 영어는 수시에 최저를 맞춰주라고 이렇게 바뀐 과목이에요. 사실은 원래 그렇진 않지만 취지가 이제 절대평가 바뀔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저를 맞추게끔 하기 위해서 바꿔준 과목이 영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를 꼭 잡아야죠.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는 인문계 제가 좀 다른데 인문계는 제2 외국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인문계는 최저를 반영할 때 탐구를 2개 평균을 주로 반영하거든요. 그럼 2개 평균인데 제2 외국어가 아랍어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랍어가 작년 1등급 컷이 40점이에요. 2등급이 21점이에요. 40점, 21점. 그러니까 잘 찍어도 25점. 그러면 아랍어에서 2등급인데 그 생륜인가? 생륜 2개 틀려서 44점인데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어 하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같이 고민하는 친구가 저희 반에 있어요. 그래서 어제 결정했어요. 그래 아랍어 하자. 제가 컷을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아랍어 하기로 했어요. 40, 21, 30점은 맞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인문계는 이렇게 해서 유리하게 어떤 이제 탐구의 최저 수준을 맞추면 좋겠고, 자연계는 보통 이제 자연계에서 최저를 반영할 때 한 과목으로 다 줄었어요. 2개 평균이 없어요. 다 한 과목이에요. 대부분 한 과목. 그러니까 자연계는 한 과목은 꼭 잡아야 되는 거죠. 2개도 욕심이다. 하나만 잘하면 이 하나가 이제 최저에 이제 반영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영역별로 좀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수능 공부의 방향이 우리 반에 유형 1과 유형 2가 있는데, 유형 1은 정시까지 봐야 되는 친구들인데, 영어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영어. 탐구는 뭐 길게까지 가져갈 과목이 아니에요. 빨리 끝내고 넘어가야 되는 과목. 그 다음에 국어 수학은 약점 유형 공략하면서 문제 풀이하면서 끈덕지게 끝까지 해야 되는 과목. 이렇게 영탐국 수 아이들 알고 있습니다. 유형 두 번째는 수시에 좀 집중하는 친구들. 수시에 집중하는 친구들은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게끔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친구들도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영어, 탐구는 한 과목, 그리고 국어 또는 수학 중 한 과목. 그러면 공부가 많이 줄죠. 그러니까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큰 틀은 요런데, 이것도 모집 요강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아이들한테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이거는 시험을 보고 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문제에서 풀어주고 인강도 추천해, 교재 추천하고 좀, 그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멘탈 케어 서비스 무한 제공. 담임이 한 20분 더 되시죠. 이렇게. 담임, 부담임, 코칭 교사, 둘이 학교 모든 교사, 손잡아주기. 동성끼리만 힘내라. 같이 울어주고 막 기도해주기. 간식 거저주기. 아이들이 가끔 이게 투어해요. 별반 이게. 힘들지. 이렇게 당 채우라고. 또 간식 하나 먹으면 힘나서 또 한 2시간 공부하고. 공간 제공 서비스. 이거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시면 12학년 교실에 이렇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답답한가 봐요. 이렇게 계속 거기서 3개월 이상 공부하는 게, 나와서 복도, 뭐 교무실 빈 책상 뭐 이렇게 다 거저주는 거죠. 그냥 공부만 한다면요.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하루에 12시간 넘게 공부해야 되니까 산책하기, 놀이터, 여기 놀이터 새로 생겼는데 좋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문제 있어갖고 이거 갈 때까지 해결한다고 오다가 해결이 돼요. 이렇게 또 다시 또 막 정리해서 공부하고 저도 많이 갔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야 될까? 그리고 고민 들어주기, 삶을 나누면 배움의 의미 상기시키기. 우리가 수능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입학해서 우리 학교에서의 그 배움의 의미를 이제 상기시키는 것이 사실 저는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 입시에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것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학교에서 뭘 배웠지 이런 것들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때가 수능 이후에 졸업하기 전까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도전하고 견디고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런데 하여튼 근데 대체 어느 정도 맞으면 어느 대학 갈 수 있어요?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는 표준 점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찾았어요. 사실 이렇게는 굉장히 좀 그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하지 않는데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100분위 기준으로 아까 여기 성적표에 100분위가 있잖아요. 100분위. 지금 부모님께 드린 그 자료 뒤에도 100분위가 있어요. 100분위의 평균인 거죠. 100분위의 평균을 가지고 이런 대학들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한번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제 뒷장을 보시면서 음료수 좀 마시죠. 하고 있다가 이렇게 100분위를 가지고 대학을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인문계, 자연계 두 페이지입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뭐 1%는 이런 대학들이죠. 4%, 그 다음에 뭐 7% 대학들. 등급도 우리 등급이 더 보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1등급, 1.5등급, 2등급 보세요. 2등급. 2등급에서 잡을 수 있는 대학이 100분위는 90%고 국민대, 숭실대 이건 거의 맞아요. 국민대, 숭실대, 여대로 따지면 이대, 숙대, 성신여대, 뭐 동성여대까지 우리 여학생들한테 여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좋은 또 메리트일 수 있어요. 더 이렇게 지원의 폭이 넓어지는 부분이니까. 자, 이게 인문계고요. 이제 자연계로 넘어가면은 좀 달라요. 지금 여기 2등급 선인데 2등급에 건국대가 있죠. 여기는 2등급에 이제 여기 요 위에 1.5등급 라인에 건국대가 있는데 그럼 자연계는 왜 이러냐? 자연계는 의대로 빠지고 과학위원으로 빠지고 이렇게 한의대로 빠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등급이 좀 낮아도 100분위가 조금 낮아도 잡을 수 있는 대학들이 폭이 넓죠. 그리고 달라요. 이렇게 한양대 에릭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서는 그래도 88% 이상 대학이긴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얘가 90%면 건국대의 모든 학과가 다 90은 아니에요. 이렇게 범주가 이렇게 있어요. 어느 대학은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폭이 넓은 대학도 있고 과가 많은 데도 넓기도 하고 좁은 대학도 있고 서강대나 성균관대는 좁죠. 이게 연세대 좁죠. 이런 부분들 제가 몇 군데 대학 좀 더 확인해 볼게요. 국민대 2등급 초반, 명지대 이거 자연계입니다. 자연계 명지대 용인에 있죠. 명지대 과가 많이 있으니까 고대 세종도 2등급 중반, 한성대, 서경대, 가천대, 외대 글로벌 2등급 후반, 경기대, 수원대, 성공회대 77%까지 내려가죠. 그죠? 3등급 여기까지 3등급. 그 밑에 3등급 초반 대학이 강남대부터 해서 남서울, 나사교회까지. 이거는 완전 정확하진 않아요. 표준 점수로 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대체 어느 정도 등급이고 100분이면 어느 대학 갈 수 있어? 이렇게 옛날식의 어떤 이런 지원 가능 대학이죠. 요새는 이런 표가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가져와 본 거고요. 뒤에 보면 훨씬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수시 전략도 말씀드린 대로 정시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삼고 거기에 따라서 6개를 결정을 하는데 안정, 소신, 모험. 근데 안정이라고 하는 게 정말 나중에 수능까지 봐서도 안정일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정이라고 하는 걸 너무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드린 얘기. 정시 가는 대학 이상으로 수시 지원. 원래 수시는 모의고사에서 잡을 수 없는 대학 가격인 게 수시예요, 사실은.
정시 가능 대학이 희망 대학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운다. 어머님들 그 보시는 그 자료 보시면 거기 희망 대학 해서 분석해 놓은 게 있고요. 뒤에 보면은 실제 그 지금까지 이제 모의고사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적어놨어요. 예, 근데 너무 거기에 막 이렇게 실망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게 지금 앞으로 모의고사를 5번 더 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점수로만 볼 수는 없어요. 내용을 좀 분석해가지고 이게 실수에 의한 건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드릴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겁니다. 나중에 이제 만나 뵐 때 이것저것 이제 같이 말씀드릴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수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형을 이해해야지만 6개를 이제 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 수시 지원 전략 전형별 가능 대학 요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지금 유인물에는 좀 글씨가 작으신데 제가 이 자료는 그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게끔. 일단 요거 모집 요강 아까 모집 요강 보는 법 이제 보셨죠? 거기서 요 문구가 들어가는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있는 거고 제가 실제로 우리가 가능한 대학을 가나다선을 다 봤습니다. 다 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검고 100이요. 이 빨간색은요. 위에 거는 거진 국립대, 시립대예요. 이렇게 많죠. 가천대 아니지만 경기대도 아니지만 하여튼 강원대, 경상대, 그 다음에 전남, 전북, 제주, 영남, 인천, 충남, 국립대, 한경대, 안성에 있어요. 한경대. 2개 합 8, 교통대, 3개 합 15.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립대는 사이즈가 그 종합대학을 지향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모든 과들이 다 있죠. 사범대 있고, 뭐 의대가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고, 공대 있고, 인문대 웬만한 과들 다 있고. 지금 빨간 거하고 까만 글씨는 무슨 차이? 이거는 요거는 지금 이 빨간 거는 저희가 이제 지원했던 대학들, 작년에 열린 대학들. 얘는 올해 열렸어요. 올해. 가천대가 원래 교과가 없었어요. 올해 열린 거예요. 제가 전화해봤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입시 결과 있냐니까 없대요. 당연히 없죠. 올해 열렸으니까. 우리 점수를 불러줬어요. 불러주니까 96점 이상 맞으면 내신은 괜찮대요. 최저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적성보다 더 유리한 거예요. 두 개 합 6. 최저가 좀 센 편이죠. 2개 합 6이면은 과탐 같은 탐구는 하나만. 그렇죠. 1일. 그렇죠. 그거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평균 같아요. 평균. 33. 경기대도 제가 이거 준비하다 마지막 하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건 경기대도 열렸어요. 그러니까 경기대는 2개 합 7. 근데 이 경기대가 경기대 지원하려면 98점을 맞아야 돼요. 검정고시를. 96점은 얘네가 4등급 잡아주고 98점은 얘네가 3등급 잡아주는데 작년에 입결을 보니까 3등급에 주로 있고 소수가 4등급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말씀드린 우리 아이들 중에 해당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경기대 탐구는 한강호만. 그 다음에 인천대도 열렸어요. 인천대가 4년 전인가 인천대가 이제 검고 면접이었다가 없어졌다가 올해 열렸어요. 이렇게 얘도 98점이면은 2등급 잡아줘. 2등급. 그리고 2개 합 6, 7. 충남대는 3개 11 문과. 그 다음에 3개 12가 이과. 충남대 간 친구 있죠. 우리 태주. 충남 없구나. 충북대 갔고요. 한경대도 올해 열렸어요. 올해 열린 건데 이 한경대도 2개 합 8, 44, 45 되는 데 교통대 55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최저가 없어요. 얘는 이제 어쨌거나 수능까지도 잘 챙겨야 되면 얘는 그냥 검정고시 성적 가지고 원서 집어 넣으면 이제 기다리는 대학인 거죠. 여기서 이 대학 카톨릭 관동대 저기 강릉에 있죠. 강릉 춘천인가 강릉 백석대 넣으면 됩니다. 93점 4점 넣으면 되는 학교고요. 넣으면 되는 학교. 성결대도 95점 다 넣으면 되는 학교고요. 신경대는 간호학과는 최저가 있어요. 나머지 최저 없고요. K시대
여기도 이제 신학교에서 출발한 학교인데 여기 간호학과도 있고 여기도 넣으면 되는 학교. 한림대도 춘천에 있나요? 넣으면 96점 이상 넣으면 되는 학교. 근데 이게 반가운 거죠. 작년까지 건국대가 검정고시 면접이었어요. 검고 성적도 96점 이상 맞아야 되고 면접도 잘해야 되는데 검고 면접이 없어졌어요. 제가 전화했죠. 왜 없었냐. 그러니까 자꾸 전형 축소하라서 없앴다. 아 그럼 되냐. 그리고 제가 그 전형을 또 훑어보니까 교과에 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고 면접이 없어지면서 그 인원의 절반을 종합해주고 절반을 교과에 주면서 우리 검정고시생을 지원 자격으로 확대시켜놨어요. 여기는 이 건국대는 92점 이상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간호학과나 경찰학과 제외하고는 92점부터 합격선이에요. 여기는 95점 장학금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도 여하가 이제 올해 열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입학 사정관하고 통화한 내용으로는 95점이면 매우 높은 등급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럼 이렇게 열린 대학들이 그런 비교 내신의 점수를 산출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올해 아이들 들어오죠. 들어오고 그 아이들이 그 대학에서 어떻게 대학 그 공부를 해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 아이가 잘하면 이 기준이 완화될 수도 있어요.